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 6월 26일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의대 정원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하였는데요. 어젠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 의대 정원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한국정책방송원 하종대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특별한 분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 명이 만나는 것은 또 두 번째 방송이죠. 예. 치열한 공방을 한번 벌였는데요. 예. 또 오늘 또 저번처럼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어떤 방송이 될지 또 내심 걱정이 되지만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여전히 정부하고 또 의협이 서로 아직도 이제 갈등을 계속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고통도 국민들의 고통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하루빨리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보건복지부 장관 오시면서 전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처음 열리면서 이번에 또 의사 국회의원이 나와서 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청문회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정부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2,000명 정원에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의료의 이제 전공의 집단 사직 사건과 그리고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알면서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상당히 정부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있고, 백년지 대계의 의료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불통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데 반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릴 만한 근거는 굉장히 미약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 앞에서 밝혀져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2,000명이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0명의 근거라고 발표했던 3가지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이라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이번 청문회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청문회 때 전 국민들이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젊은 여성 의사 국회의원 나오셨죠. 네. 그분이 굉장히 많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누구시죠,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으로 국회에 들어가신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소아과 전문의시고. 네, 소아과 전문의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면에 대해서 굉장히 2,000명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네. 누가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결국 조규용 장관께서는 내가 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또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실은 파격적인 숫자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400명 추진하다가 의사들이 400명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단은 좀 보류했던 그런 정책인데, 이 2,000명은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정원이고, KDI 그 보고서에도 보면 연간 5% 그런 정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5%면은 150명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근거로 했다는 논문에 보면 5%라고 돼 있는데, 근데 150명을 한 게 아니라 2,000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또 근거로 삼았던 서울대 논문의 홍윤철 교수님 같은 분도 왜 내 논문 가지고 2,000명을 어디서 나왔냐? 그 저자들이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그럼 2,000명을 뭐 천공이 했냐? 뭐 이런 말도 나왔죠. 2,000공이 했느냐? 뭐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경 장관이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조경 장관이 사실은 뭐 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2,000명을 그렇게 질렀을까? 뭐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죠. 하정대 원장님, 그 대통령께서 2,000명을 정원하자고 한 것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조경 장관께서는 내가 했다.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두 분 다 대통령께서 또 언론하니까 조경 장관은 필요하니까 했다. 그 책임 장관으로서 내가 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의대 증원 그 규모를 2,000명으로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 있다면은 밝혀주시길 바라고. 그거는 이제 추정의 문제죠. 그 추정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냥 추정하는데,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대 정원을 얼마나 과연 직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근거는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초치기 진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맞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뺑뺑이로 돌리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체의 평균 수명이 1953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51세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84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한 60 몇 년인가 70년 정도 지나가는 사이에 33세가 된 거예요. 거의 매년 0.5세에 가까운 평균 수명이 지금도 현재 4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균 수명이 배로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입원하고 치료받는 날짜가 늘어난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고령 국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그 환자 같은 입원 환자는 평균 입원 일수가 27.5일인가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18.5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의료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평균 의사 수가 1,000명당 지금 2.6명이잖아요. OECD 평균이 지금 3.7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의사 수 자체가 한 30%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모자란다. OECD 국가 중에서 의사가 적은 나라 중에 앞쪽에 3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 10만 명당 이 의대를 졸업하는 그 사람 수도 OECD 평균이 14명인데 우리는 7.3명뿐이 아닙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의사 수로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거에서 이제 한 건데, 과연 2,000명이냐, 뭐 예를 들면 2,500명이냐, 아니면 1,500명이냐, 이런 것들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해봐야 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 수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많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하정대 원장님께서 근데 이제 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또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 조경 장관께서는 내가 했다.
그런 하셨는데 어려게나 또 시민계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이재명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회장님? 예, 우리 하정대 원장님께서 뭐 사실 2,000명 정원을 누가 하자고 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도대체 2,000명 정원을, 이런 의료 대란 사태를 불러온 2,000명 정원을 누가 그렇게 결정하고 했느냐, 사실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대통령이 했느냐, 부대장이 했느냐, 그건 발포 명령이죠. 2,000명. 근데 그게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근거가 뭐 저보고 좀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 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장님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또 국힘당에서도 총선 전에도 뭐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이게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심지어는 복지부 실무진들도 실제로는 하소연을 한답니다. 제가 그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자기들도 2,000명 너무 무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 대통령실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2,000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기 정신, 그걸 높이 사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2,000명을 하였다, 또 조경 장관이 하였다, 그걸 떠나서 지금 2,000명에서 좀 1,5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제가 우리 이동훈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설령 2,000명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의사로서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10년 정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최소 10년에서 16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숫자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10년 뒤에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10년에서 20년이 흘러도요. 우리의 평균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의사협회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의 OECD 평균 정도의 의사 숫자가 되기를 몇 년 뒤로 과연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과연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과연 몇 명이 합리적인 숫자인 건지 좀 제시를 해주시고. 이동 회장님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OECD 평균 의사 숫자가 1,000명당 3.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5 뭐 이 정도 된다. 2.6 지금 2.6이죠. 그래서 1,000명 뭐 2.5나 2.6이나 뭐 그 정도 된다.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일본이 2.6명 정도 됩니다. 1,000명당.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럼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게 전 세계에서 의료가 가장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의료가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입니다. 자,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공무원을 2배로 늘리면 국민들에게 좋다는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OECD 인구 1,000명당 6.0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뭐 무려 2배가 아닌 한 3배 가까이 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러면 국민들이 의료를 엄청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런 논리라면. 근데 이 인구 1,000명당 6명이 넘는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6.0명이 넘습니다. 그 나라들은.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훨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몇 명이냐는 그는 탁상 공론밖에 안 되고, 제가 MBC 100분 토론 때 그랬죠. 뭐 북한의 전투기가 몇천 대가 있은들 뭐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그런 전투기 있는 거 하고, 최첨단 전투기 뭐 수십 대라도 완전히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가진 나라하고 국방력을 단순하게 전투기의 대수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 유럽에 있는 교포들이 질병이 걸리면 대한민국에 귀국합니다. OECD 가장 숫자가 적어서 열악하다는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다 귀국을 해요. 심지어는 국적까지 포기하고 귀국합니다. 그렇죠. 해외 동포들이 아프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그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렇죠.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6개월 기다리면서 그렇죠.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예, 우리 현장 의원들이 현실이죠. 수없이 그런 사건들을 맞아요. 봅니다. 그만큼 한국이 그래서 우수하죠. 예. 더 이상 그 OECD 평균이 뭐 2.4네, 3.6이네, 6.0이네, 그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의료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가, 그걸 가지고 자꾸 화정대 원장님도 오늘도 우리가 2.4밖에 안 되니까 언제 3.6 갈 겁니까? 그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은 질 좋고 값싼 의료가 공급되고 있고, 다만 오늘 또 말씀하신 응급실 진료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진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가 좀 국민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뭐 또 기다려야 되고 뺑뺑이 도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서울 강남에는 피부과 성형외과들이 1년에 수억의 홍보비를 쓰면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의사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의사의 인력의 배분의 문제지.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과 의사 지난 10년 동안 30% 증가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근데 소아과 의사가 진료해야 될 소아 인구는 22%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소아과 오픈런이 생겼거든요. 10년 전에 없던. 그러면 30% 증가한 소아과 의사가 다 어디로 갔고, 소아과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22%나 줄었는데 왜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기냐. 지금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죠. 분만이 80%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100만 명 출생하다가 요즘에 20만 명 태어나요. 2000년도에 60만 명 태어났습니다. 60만 명 태어나던 게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합니까? 실제로 뭐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소아과 오픈런 하면서 문 앞에 줄 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냐. 여러분들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무리한 2,000명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일부분만 과장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 부분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선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태가 의대 정원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런과 뺑뺑이는 어떤 뭐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요. 오픈런과 소아과 뺑뺑이 현상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고, 기존에 있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도 다 피부 미용을 하러 많이 떠나는, 지금 현재도 전문의가 많은데 그 전문의들이 그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그 진료 환경의 개선의 문제다. 이걸 백년지 대계의 교육 문제로 가져간다는 게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의사 수가 많이 모자라서 OECD 평균에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좀 앞으로 특히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의사들도 모두 예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뭐 그리스, 쿠바 등은 우리보다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면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도 더 나아지는 거죠. 그 나라들이 그렇게 서비스 질이 안 좋은 거는
다른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의사 수가 늘어나서 시스템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의료 지금 이 의사가 모자란 과정에서도 현재 이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없었더라면 지금 더 큰 대란이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2,000명으로 늘려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0명으로 늘려서 결정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늘은 게 아니죠.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정부의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1년 넘게 계속 협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니까 파업으로 맞섰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지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이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사들의 주장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하정래 원장님 말씀을 또 왜 의사들이 대부분 하느냐? 2,000명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고 의사 수가 모자라는데, 근데 이동훈 회장님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만은 그 나라의 그 의료 상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의료 상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하정대 원장님께서 이 의사가 늘면은 뭐 부작용은 없는 것처럼 왜 의사가 늘어서 그리스나 쿠바처럼 망했느냐? 그게 의사가 늘어서 망했습니다. 동기상실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사들의 어떤 수준의 저하. 예. 뭐 그래서 차라리 막 택시 운전하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쿠바 뭐 의사들이 쿠바 의사들하고 북한의 의사들도 그러고 의사 많은 곳은 의사들이 의사 역할을 못 한다는 나라들이 그렇죠. 많죠. 예. 의사가 많으면 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건보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럼 건보 재정 안 늘리고 의사만 늘리겠다? 건보 재정으로 의사들 월급 주는데 건강보험료 재정. 건강보험 재정이죠. 예, 예,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이 자 지금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담당해야 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인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강보험비를 내는 젊은이들, 우리 후대는 매우 감소하는데 의사 인력을 2배로 늘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폭증을 시킨다? 예. 뭐 아니면은 그냥 의사들 늘려도 폭증 안 시킨다? 이 두 가지 다 동기상실의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가 공무원을 늘렸는데 왜 망했습니까? 의사 수를 늘렸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죠. 적정한 숫자의 의사를 네. 필요로 하다 말씀하시고 그 하정래 말씀이 원장님.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게 비유를 하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거기 한 20% 모자라는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정부가 조치한 것이 지금 만약에 2,000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20년 뒤에는 OECD 2배가 된다, 의사 수가. 그런다면은 그 어떤 뭐 얘기가 어느 정도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20년 뒤에도 OECD 평균이 되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느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주는 문제는 인구가 준 거는 지금 1971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태어날 때 103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25만 명 이하로 줄었으니까 4분의 1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뒤에는 우리가 의사가 다시 줄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많은 지금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6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늘리지 말고 있자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자, 출생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빡해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요. 자꾸 이 팩트를 보자는 거죠. 현실을. 팩트를 보면 맞아.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의료가 국민들이 가장 양질의 의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예요. 그거는 사실 팩트 자, 맞습니다. 팩트잖아요. 그러면은 자 OECD 평균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가자는 주장이 맞습니까? 예. 우리도 OECD 평균처럼 그리스 같은 뭐 캐나다 같은 영국 같은 뭐 예약하고 6개월씩 기다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그 OECD 평균으로 가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응급실의 회피 사망률이라든지 암치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OECD 평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마치 이 전제 사실은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질이 떨어지고 많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그렇게 늘리자는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학생이 저 공부 50등 하는 학생 학습법을 배우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좀 비유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 최근 한 3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갔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의사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환자번호, 위례 환자 수가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환자를 많이 봅니다. 예. 그렇게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모자란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모자라지 않게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부족한 현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왜? 이게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한 게 지금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의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 늘려왔던 그래서 겁니다. 이번 정부의 그 늘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필수 의료, 두 번째는 지방 의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혀 늘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의료는 사실은 그 아까 섬에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지방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부분. 의료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늘리다가는 너무 많아진다. 하정대 원장님처럼 늘려야 된다.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접점 찾기 이전에 한 가지 또 물어볼 말씀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렸을 때 지금 또 학생들이 또 휴학을 해보려고 하면은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 올해 또 유급하는 학생들 의대 교육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의대생들이 5개월째 학교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립니다. 의대생들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예,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요. 자, 우리 국민분 그 가정에 애가 한 학기 학교를 안 가고 있고 집에 누워 있다. 예. 그런데 오기 정신으로 계속 그 애하고 부모가 투쟁을 한다. 예. 그거는 저는 부모나 성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한 가정에 애가 한두 명이 학교를 6개월째 안 간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라도 속으로는 어른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라도 달래서 학교 교실에 넣어놓는 게 이게 성숙된 어른의 태도지.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명이 어떻게 보면 1,500명 되면서 대통령이 또 오케이를 하면서 또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오늘 토론에서는 하정래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그 사실 지금 전공의들이 아까 5개월째 공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우리 이제 의협의 경기도 의사회의 이제 회장님이시니까 야, 너네들은 공부해라. 너네들은 지금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지금 공부를 만약에 많이 못하게 되면 또 자격증을 못하게 되니까 공부해라.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마. 우리가 할 테니까 이건 너네는 나서지 말고 공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가 이미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적으로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 의대생들은 너네들은 공부해라. 근데 지금 현재 사건을 보세요.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 의대 정원 사건은 이미 교육부에 통보하고 각 학교에서 입시 요강까지 다 반영됐기 때문에 끝난 문제라서 그거는 대화의 상대도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하나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내년도 입학생 숫자가 끝난 거지. 그 다음에 2026년도 입학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의료계의 얘기도 0명을 할지 2,000명을 할지 그 부분을 논의를 하자. 학생들은 너 공부하라고 하고. 근데
그 자체가 지금은 이미 1,500명, 뭐 2,000명, 1,500명은 끝났고 예. 너네들은 공부해라.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의료계 선배들이 부모가 경제를 어린 애들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듯이 이 현재 의료계 투쟁은 우리 선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투쟁의 전면에서 모든 부담과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전공의들, 젊은 20대, 30대 전공의들과 의대생입니다. 근데 정말 저도 염치 없다고 느껴져요. 걔들이 왜 그렇게 1년간 유급하면서 월급도 몇 달씩 못 받아가면서 6개월째 못 받아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염치 없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들어가면은 차라리 외국 가는 게 낫다. 이 나라가 2,000명 정원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거는 제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회 회장으로서 대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서울대 교수분들, 아산병원 빅5 교수분들도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교수분들도 뭐가 아쉬워서 휴진하고 파업하고 하겠어요. 자기들 밥그릇 지킨다는 이런 시각은 제발 가지면 안 돼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는 뭐 10% 뭐 이런 거는 찬성했던 거예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교수분들도 어느 정도는 정원하자. 자기들도 힘드니까. 그랬는데 2,000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그렇게 확신이 그 근거가 뭔지 어느 정도 야 그러면 좀 아닌 것 같네. 자 말 그대로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질렀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야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어른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2,000명을 이제 1,500명 투쟁까지 다 이제 많이 유연하게 있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정대 부단님? 아니 저는 충분히 정부는 무슨 뭐 2,000명, 뭐 1,500명 어떤 숫자에 딱 어떤 그 기준을 두고 그걸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얼마든지 의료계가 나름대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건 결정한 숫자인데 만약에 의료계가 그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너네들이 한번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의 수명의 증가 현상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현상 이런 등등을 모두 계산해 가지고 한번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면은 정부는 얼마든지 그거를 서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이 의장님께서 어쨌든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자고 하는 데에는 우리 이 의장님도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그 부분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2,000명이 결정되냐 막 이거에 집중하는 이거 아무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10년 또는 20년 뒤에는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대학 입학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게 좋을까 이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대통령이 뭐 그거를 뭐 결정을 했느니 뭐 문외한인 의사 뭐 의료계하고 전혀 문외한인 뭐 거를 뭐 대통령이 결정했느니 아니면 뭐 장관이 결정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과연 우리가 합리적으로 전체 의료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의사는 얼마나 그리고 또 각 부자별로 지금 남아 돌아가는 분야는 어디여서 대학 입학생부터 줄이는 게 나을지 어디는 좀 더 많이 2배로 늘리는 게 이거를 좀 논의하는 게 더 낫다. 이거를 저는 의사협회에서 좀 먼저 나서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요? 저는 하정대 원장님이 그 담당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주장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에 대통령실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논의 대상이 아니야.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이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의료로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료 대란이 더 국민들에게 위험하지. 그러면 자 일단은 보류해라. 내년 걸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일단은 하고 검토해보자. 이거에 누가 아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 갚을 때 돈 달라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딴 얘기하자 이러면은 예. 그거부터 하자고 하지 충분히 이제 않겠어요? 말씀을 들었고 하정래 원장 아니 말씀을 근데 이 들었는데 부분 제 정부의 입장이 어쨌든 지금 현재 내년에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된 거지만 그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논의를 하자고 완전히 이렇게 연 상태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아니, 모두 알려진 상태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의대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근데 내년에 1,500명을 늘렸어요. 어떤 학교는 100명 가르치는 학교에 2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200명 학생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를 2배로 늘려야겠죠.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분식점이 100명 대상으로 정원이 100명인 분식점이 200명을 받겠대. 그러면은 인테리어도 하고 종업원도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년만 하고 다시 부숴요? 그 다음 종업원을 1년 만에 해임시켜요? 이것은 정말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도대체 저는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뽑았는 교수는 어떻게 할 거고 1년 만에 자릅니까? 맞는 거죠. 의사협회에서도 또 잘 됐다 잘못했다 그렇게 정책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늘려야 된다는 그것은 큰 대합의를 하되 2,000명이 너무 많다. 1,500명이 너무 많다. 내년에는 더 줄여야 된다. 그런데 올해 1,500명을 또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대학 자율로 한다면 그런 과정의 협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올해는 결정 되버리타니까 의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지금 그죠. 전공의들이 이거 조절 안 되면요.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대생은 또 다음 차수를 치더라도 단장급한 거는 아픈 환자들이 문제니까. 의대생도 심각하죠. 심각한데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오죠. 중요한 지금 더 의료대란이 급한 거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수술이 가능한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정원을 전면 백지하라. 두 번째, 의사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를 하라. 세 번째는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를 하라. 또 네 번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여섯 번째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 및 사과하라.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하라. 이런 부분들이 또 대통령께서 많이 수용한 분도 있고 또 사실은 통치역학적으로 보면은 못할 부분도 있고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정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전공의들이 요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 1,500명 그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를 다 하고 현안 그리고 그게 또 일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최대한까지 미룬 상태에서 한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각 대학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준비한 대학들은 이 의대 정원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전공의를 포함해서 의사들이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보는 의료의 전체 수요의 확대 증가 현황이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까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 수를 얼마씩 계속 늘려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게 맞다. 계속 정부도 야 2,000명이 맞지 않다면 얼마가 맞은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시해가지고 서로 놓고 한번 따져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2,000명 안 맞으니까 의대 자율적으로 1,500명이 되었고 그 의사협회에 단체를 하나로 통일화시켜서 대화를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올특위죠. 네. 올특위는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올특위에서는 협의를 했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면 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요. 지금 방금 우리 하정대 원장님 말씀하신 게 뭐 내년도 정원 1,500명이 이미 뭐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이 언제 됐냐면 원래 5월 31일 날 된 겁니다. 5월 31일 이전에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근데 그게 마치 뭐 5년 10년 준비해 온 것이냐 빨리 잘못된 것이면
잠깐 운전도 잘못된 방향이면 잠깐 뭐 1km, 2km 가서 빨리 돌리는 게 맞습니다. 5월 31일 날 발표했는 것을 마치 그것은 뭐 요지부동의 뭐 백년지 대계의 사업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양쪽이 팽팽한 기관차가 지금 부딪혀 버렸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안 묘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승적으로 대화를 하고 네.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어른 얘기도 했는데 이건 오기 정신으로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정부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뭔가 대화를 하자.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걱정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뭐 요지부동에 이 부분은 뭐 대화할 가치가 없다. 많다고 지금 터무니없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협회는 과연 몇 명으로 보는 건지 그걸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하고 그 공개를.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네.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 아니 몇 명인지. 이미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각각 의사협회는 명부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세계 최고고 증가 속도가 이미 가장 빠르고 인구는 절벽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막대하게 지금 늘어나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가 기존 입장이지만 전에는 논의하지 않겠다지만 논의는 해보자.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의사가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니까. 위장님 지금 그러니까 의사협회 입장은 증원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기 불필요한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불필요한지 필요한지 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는 논의를 안 하겠다 이제 하니 그러면은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사회에서는 정원을 안 하고 싶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당연하다고 저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의사들도 지금 이 의료계 현실에서 보면요. 인턴 레지던트 너무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숨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제 워낙 뛰어난 인력이 갔기 때문에 그 견디는 거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의사들이 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이 숫자로 절대로 우리 의료 그 수요를 어떻게 거기에다 부응해 가지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진짜 우리 의료계의 수준이 진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한계에 부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게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늘어나고 있다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그러나 지금 인구 10만 명당 있잖아요. 그 의사 자격을 가진 졸업자가 7.3명인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14명이 여전히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속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현실을 좀 호도하기 위해서 그 속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사 선생님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우리의 주장을 과연 얼마나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정대 원장님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 경론을 벌이시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말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시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욱 회장님은 의사를 대변해서 또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못다 하실 말씀 한 말씀. 사실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올해 내내 화두가 돼가지고 정부가 의사들하고 같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 수가 모자라다 하는 부분은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모자란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휴원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당장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수술을 못 받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도 갈등이 있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걸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 수단을 가지고 서로 타협,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의대 정원 문제를 뭐 집단 이기주의나 국민과 의사들의 의견의 대립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는 통합이 돼야 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서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일부 정치 논리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상대방을 무슨 마치 타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의 건강도 또 보호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도자다운 마음으로 합리적인 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